안녕하세요. 219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의 홍가은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관광배처 육성을 통한 지역 재생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광스타트업협회가 저희 마이스하고 이렇게 딱 접점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스타트업협회가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국장님께서 협회에 대해서도 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우선은 사무국장님, 홍가은 사무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는 나와주셔서 한국,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뭐 혹시 그 조직에 대한 소개, 협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나요? 아, 네. 저희 협회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네. 오늘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별 말씀. 관광벤처 육성을 통한 지역 재생이라고 제목을 써봤는데, 사실 네. 이제 저희 협회가 관광 스타트업 협회다 보니까, 네. 관광 아마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조금 설명을 우선 네. 드려볼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광 스타트업 협회 소개 좀 잠시 드리고 그 스타트업 현황 그리고 뭐 사례 그다음에 네. 지역 로컬 관광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그냥 원하는 산업의 전망이나 시사점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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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기대해 주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협회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한국관광 스타트업 협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협회가 2017년부터 네, 음, 쭉 이렇게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여 개 정도의 관광 어,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뭐 아실 만한 뭐 야놀자, 프립, 뭐 이런 여러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네. 있는 네, 뭐 조금 연식이 된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고 활동으로는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이벤트 박람회, 뭐 행사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이제 회사 대표님들 CEO 조찬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지원 사업 정보 관련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톡방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각 회사에서 뭐 홍보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교육도 네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는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산업별로 AI 교육을 지원을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원장님이 오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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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I 교육을 지금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그다음에 뭐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IR 피칭이나 뭐 컨설팅이나 투자사 연결이나 뭐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회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광 스타트업에 대해서 음,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관광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관광 스타트업은 뭐 관광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뭐 단순한 IT 테크 중심의 사업을 넘어서 약간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뭐 기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이제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이제 관광 스타트업 이제 협회다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의 여행사, 뭐 숙박업, 운송업 하시고 뭐 마이스업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뭔가 관광 벤처로 이제 선정이 되신 분도 있지만 조금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다 혹은 뭐 기술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다 저희가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말을 하고 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광 벤처들 기업 정책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네, 계시겠지만 1998년부터 네, 계속해서 어, 네, 계속 이어져서 저희 이제 관광 벤처 육성 사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 벤처들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게 좀 의미를. 문체부에 그러면 국내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예, 아,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해서 네. 매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그래서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매년 지원을 하니까 사실 이제 어, 이런 걸 활용해서 네, 뭐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예비관광벤처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네. 예비 관광도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0년도에 예비관광벤처로 선정이 돼서 어, 네, 창업을 하게 됐고요. 어쩌다 어, 보니. 네. 어, 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매년 있으니까, 어, 예비 관광 벤처, 초기 관광 벤처, 뭐 성장 벤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음, 관광 벤처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창업을 해 왔죠. 그래서 뭐 물론 네, 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어,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어,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뭐 고용 인원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서울 창업 생태계 현황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어제 제가 찾아본 건데 네, 제가 이제 관광 스타트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를 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를 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가 지금 서울이 10위입니다. 네. 근데 뭐가 추직 네. 상승하고 있네요. 네, 엄청나게 지금 수직 네, 상승해서 성장을 했고, 네,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활발하게 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생태계가 좋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창조경제 뭐 네,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면서 사실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 권장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정부 지원 금액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약간 미국이랑 중국은 약간 개인 자본 투자가 많은 반면에 음,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금이 좀 많아서 생태 음, 환경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관광을 제외한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뭐 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시는 음, 그래프처럼. 네. 음, 그리고 관광 스타트업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업률이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주춤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어, 그리고 물론 뭐 여러 이제 숙박업, 음식점, 어, 사업시설 관리업 이런 것들은 조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유니콘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투자도 사실은 이제 뭐 성장 음,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특징들을 보시면 관광 스타트업 특징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반 스타트업이랑 좀 구분이 되게 관광 스타트업들은 좀 지원이나 투자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잘 되고 매출이 많아야지 정상인데 어, 사실은 아무래도 뭐 많은 관광벤처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입찰 혹은 뭐 이런 투자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의존적이다라고 좀 볼 어, 수가 있기는 해요. 네, 음, 그렇지만 어쨌든 B2C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는 저희 숙제들이 다 갖고 있긴 하죠. 네, 어. 그리고 그 관광 어, 스타트업에 저희 같이 마이스 업종들도 있나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마이스도 사실은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테크 쪽으로 기술을 네, 접목한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아시겠지만, 네, 그런 이제 기술을 좀 접목시키거나 뭐 네. 아이디어를 좀 다르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으로 보고 있죠. 해서, 예, 예, 예. 그래서 뭐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사업 창업 지원이랑 벤처 육성 사업에 530억 예산을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체부에서
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앞으로는 더 많이 하지 거의 않을까라고. 매해 530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 건가요? 아, 매해는 아닌데 사실 좀 올해가 생각보다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매해 아, 이렇게 뭐 어, 점점 그래도 창업 지원이나 벤처 육성에 뭐 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더 이런 이제 관광 사업 쪽의 창업이나 뭐 음, 아니면 벤처 육성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제 건강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조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약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스타트업에 대한 사실 이제 법이나 뭐 이런 정책들이 모호하다라는 거랑, 그 어, 다음에 매년 사실 1998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매년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사업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좀 실효성이나 어떤 이제 생태계 구축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인큐베이팅이 스타트업들은 되게 중요한데, 이 관광 스타트업 쪽은 아직까지 생소하다 보니까 어, 뭔가 전문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키우는 이런 뭐, 센터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데, 이 뭐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네, 서울도 서울관광재단이 있고, 네, 부산, 인천, 뭐 방금, 대전, 세종, 네, 전북, 광주, 경북, 울산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여기서 관광 스타트업 발굴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역량이 그렇게 네, 전문가라고 뛰어나지는 하기, 못하다. 네, 어,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격차가, 네, 격차가 맞아요. 심하다라는 거를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어, 많이 다니게 됐어요. 네, 작년부터. 많이 네. 다니는데 확실히 좀 역량 차이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모든 산업이 다 지방과 네. 수도권에 아니 우리 여기 서울의 대학생들이 다 서울 애들도 아니고 지방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안 나온 친구들도 모든 사람이 다 서울에 몰리니까 그런 건가? 그런 뭐 차이가 너무 나요. 그 인재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약간 좀 인재 양성의 어떤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혹은 어, 이제 인재들이 수도권에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어, 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끝 무렵에도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역에서 이런 인재 양성에 되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고, 뭐 취업도 사실 잘 돼야 되고, 맞아요. 뭐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창업하는 것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 사무국장님, 제가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관광 스타트업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갖고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으면, 내가 지원을 받으면, 원래 뭐 국가 세금이었었으니까, 근데 이거 투자금이니까 내가 뭔가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사실 그게 되게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투자 회사나 네, VC나 AC에서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엔젤 투자로 인해서 개인이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 투자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려고 되게 그쵸. 노력을 많이 네, 하는데 네, 이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네, 저도 정부 지원을 네, 받았지만 네, 약간 이게 정부 지원을 받고 그렇다고 뭐 성과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아, 아,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고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음, 많기는 해요. 네, 제가 주변에 그래도 보고 전혀 다른 제재는 없나 봐요. 그 정부 사이드에서. 뭐 그렇다고 뭐 딱히 이게 그 뭐 지원금을 잘못 썼으니까 어, 토해내라든지 어, 아니면 어, 뭐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든지 뭐 어, 이런 건 사실 없기 어, 때문에 그냥 정부 지원금은 그냥 써도 되는 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 같아요. 네, 그리고 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1년, 2년 정도는 지원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네. 투자를 받거나 매출을 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수익이 사실 없으면. 그쵸.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매출을 내지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초기에 1,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만 문을 닫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아, 사실. 정부 지원금이 보통 한 2년 정도가 맥시멈인가 보죠? 2년에서 3년까지는 버티죠. 네, 2년, 3년 정도는. 네, 그 네. 다음에는 이제 선택이 안 될 수가 있나 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아, 네, 그리고 아, 사실 또 더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음, 좀 있어서, 뭐 그런 한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관광지원 서비스업이라고 저희가 구분 지어지기는 해요. 뭐 네.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네. 관광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관광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네. 네, 많은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관광지원 서비스업으로 관광 음, 스타트업을 규정 짓기는 좀 한계가 음, 있다. 네,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고 옆에 음. 2023년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만든 관광 스타트업 현황을 지도를 만든 건데요. 네. 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저희 회원사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큰 회사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구분 지어져서 많이 운영이 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음, 것 같아요. 뭐 투어 음, 액티비티, 트래블 테크, 음, 숙박, 여행사, 여행 콘텐츠, 모빌리티, OTA, 온라인 판매 채널 뭐 이렇게 저희가 음, 나눠서 네, 조금 음,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 음, 세분화해서 네,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광 스타트업 사례 몇 개를 좀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회사가 음. 얼마 전에 익싯을 해가지고 어, 얼마 전에 회사를 팔았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진짜요? 네, 성공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 그런 이제 스타트업 회사인데 어, 스테이폴리오라는 회사예요. 네, 혹시 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 광고도 본 것 회사는 같고. 네, 이 영상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한 번만 더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나오나요? 아니, 안 저희는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보이세요? 영상이 잠시만요. 소리 공유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잠시만요. 네. 아, 네네, 이제, 예. 음, 네. 그, 네, 영상은 보입니다. 그 소리를 아마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 공유를 따로 해야 되나? 네, 그 공유 거기 이렇게 꺽쇠 표시된 거에 보면 아마, 지금, 잠시만요. 네, 이렇게 다운되는 메뉴에 소리 공유라는 게 아마 있으실 텐데.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공유, 네. 됐나요? 아니, 아직 화면은, 네네, 네네. 소리가, 네,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네.
원래 저 스테이폴리오 대표님은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음, 네, 아, 소리도 이게, 유튜브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 이 스테이폴리오는 그, 뭐지? 저희 그, 협회, 회원사는 아닌데, 아, 사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스타트업 설명을 할 때 스테이폴리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을 하신 대표님이시긴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대표님들이 사실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들이세요. 아, 네, 그래서 그 폐가를 하신 인테리어, 거죠. 폐가에서. 네, 네, 어, 인테리어, 그러니까 폐가는 아니고 사실 이제 네. 기존에 펜션 사업을 하시던 분들 대상으로 아, 예, 안에 이제 뭐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아, 인테리어만 바꿔가지고 네, 어, 이렇게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서, 어, 원래는 뭐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받던 펜션들을 뭐 5, 음, 60만 원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음, 테마가 있고, 안에 음, 되게 고급스럽게 바꿔드리고, 뭔가 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드려서 약간 음, 조금 더 원래 가격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음, 해드리면서 돈을 음, 받는 이런 회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 네. 그 숙소에 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좋은 숙소 찾아가고 막 하면서, 네. 그래서 음,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더 해서 사실 익시스를 한 이유도 대표님이 사실 좀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뭐 아, 운영을 뭐 회사가 안 되거나 뭐 운영을 그만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표님이 개인 아, 사정으로 회사를 넘기긴 아, 했지만 아, 최고의 어쨌든 이제 어, 금액을 받고 회사를 어, 넘긴 약간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회사이지 않을까? 누가 샀어요? 배민 아, 배민이, 배민의 배민 만드신 분 있죠. 김봉진? 초기 네, 초기 그 김봉진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네. 대표님이 네, 오, 한 뭐 거의 대부분의 그거를 주식을? 주식을 샀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네. 헉, 진짜 성공한 케이스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되게 성공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뭐 대표님 이 스테이폴리오 대표님은 이제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 됐어요라고 하지만 저희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 입장에서는 가장 되게 음, 네 음, 뭔가 정석을 밟은 음, 회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프립 뭔다 아시죠? 네. 네네네네. 프리브로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리얼월드는 사실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음,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뭐 그 장소를 재발견해서 VR, AR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를 아, 만들어서 네, 아, 현장과 가상의 세계 온라인과를 접목시킨 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아. 네. 혹시 리얼월드 들어보셨나요? 음.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어딘지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세요? 네, 이것도 잠깐 제가 네.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번거롭나요? 이게, 음, 가능하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네요. 관광 네, 쪽에 네, 제분들한테. 네. 조금 시간, 보이나요? 화면이 안 보여요. 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안 보이네요. 화면이 안 보여요? 보이나요?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아,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이네. 다시, 네네네.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네.
이런 이제 회사고요. 어, 그, 잠시만요. 그 전쟁기념관에 놀러 온 외국인이 앱으로 들어가서 보는 건가 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좀 유명해진 게 네. 잼버리 혹시 네네네네, 잼버리. 기억하시죠? 네, 잼버리 때 최악의 잼버리. 사실 가장 먼저 탈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이었죠? 맞아. 네네네. 아, 그 예, 영국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예, 예, 맞아요, 학생들이 맞아. 응, 응. 네, 서울에 뭐 제일 먼저 왔는데 응, 사실 여기저기 이제 막 수소문을 하다가 응. 그 리얼월드에 연락을 해서 전쟁기념관에 얘네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영국 애들이 좀 전쟁 덕후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오, 어 여기 이제 이런 미리 이제 전쟁기념관을 대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스토리를 다 만든 미션을 어,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어, 아, 뭐 간단하게 스토리는 이제 너의 조상 중에, 그러니까 응, 뭐 영국인이겠죠? 조상 응, 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응.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지 아, 못하니 아, 그 찾자. 시신을 찾아봐. 약간 이런 아, 오, 스토리인데, 오, 예, 그래서 약간 전쟁기념관에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예, 네네네네. 그런 미션들을 이제 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 미션을 풀고 시체를 찾아서, 어, 그러니까 유골을 찾아서 어, 이제 돌려주는 이런 걸 하고, 아, 그 마지막에 그 유골을 받은 후손이 직접 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아, 진짜요? 오, 네, 그래서 그냥 그 스토리상으로. 응, 그래서 응. 심지어 그 전화를 받은 아이들 중에 진짜 울었던 애도 있대요. 너무 어머, 감동받아가지고. 오, 대단하다. 이 회사 네, 모이면 그래서 완전히 그 스토리 작가를 데리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리얼월드는 사실 그렇게 이제 그 장소랑 스토리랑 그다음에 그런 미션들 뭐 저희 응, 방탈출하는 것처럼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앱에서 해가지고 그 장소들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재밌게 이제 놀이처럼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야외 방탈출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은 그 기술적으로 관광이랑 접목하려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에 좀 많아져야 저는 이제 그러네요. 네, 그 지역의 관광지도 더 좀 진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지 않나? 네네네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 회사를 좀 소개를 어, 해드리고요. 그 경주랑 포항에 사이시옷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 그 회사도 야외 방탈출을 꽤 잘 만들어요. 네, 아, 그래서 아, 거기는 저희 협회 회원사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예. 사이즈옷.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를 좀 예.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노는 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음. 저희 협회 회원사인데 이 대표님은 제가 좀 친한데 친분이 좀 있는데 4, 5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름이 노는 법인데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가장 그중에 인기가 많았던 게 4, 50대 여성분들이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혼자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아, 예, 그 막상 혼자 가기가 좀 애매한 분들을 음, 모아서 네.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린 거예요. 국내 여행을 아, 일단은. 예. 아, 근데 이제 4, 50대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뭐 그 농촌 가서 약간 이제 네. 힐링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명상. 체험하고 네. 음. 그다음에 누가 해주는 밥 먹고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을 좀 큐레이팅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예, 이 대표님은 그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어, 그런 이제 농가들 대상으로 그렇게 상품, 1박 어, 2일짜리 상품 만들어 드리고 그거를 어, 판매를 직접 노는 법이라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어요. 몰랐던 게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대표님은 이제 그 시장을 뚫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음, 그래서 뭐 4, 50대 여성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도 만나서 같이 보낼 수 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음,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이분들은 음, 더 여유 있게 이제 잘 음. 쓰시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고 계세요.
아, 제가 여기 지금 사이트에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보는데 재밌게 네.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지자체에 다 지원받아서 막 이제 특가도 막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여자들만 모여 있어 안전한 동행 찾기 방이네요. 네네. 그래서 거의 여성 대상으로만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을 조금 이제 지역 현황, 저희 지역 네, 관광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쨌든 상품 기획을 하거나, 뭐, 어떤 컨텐츠 기획을 할 때 그런 강의도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사실 관광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23, 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 트렌드를 발표한 것 중에 네, 저희 뭐 10가지 정도를 발표한 거를 쭉 뭐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 이제 로컬의 시대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지역 관광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좀 청년들이 네, 그런 로컬 사업이나 뭐 창업이나 이런 로컬의 특색에 맞게 지역의 어떤 컨텐츠를 재생산해서 좀 이제 많은 연령대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목포 괜찮아 마을 홍동우 대표님. 네, 제가 되게 정말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아, 분이신데 네, 이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냐면 어, 이분을 보면서 제가 청년 한 명이 지역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인재를 저희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지역에. 이런 어,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주 해녀의 부엌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대표님도 제가 창업 초창기 때 제주 해녀의 부엌이 막 이제 크고 있을 때 제가 네, 대표님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를 좀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네, 특히나 괜찮아 마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저는 거주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홍동우 대표님이 가장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주장하는 게 젊은 청년 친구들이 너무 요즘 이제 그 각박하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다 보니 뭔가 마음의 고향이라는 걸 좀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각자의 고향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뭔가 마음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이제 아, 힐링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네, 이름도 괜찮아 마을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오면은 이제 거주권이라는 거를 제공해줘서, 뭐 여러 가지 자기 그 목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네, 좀 제공하는 거를 패키지로 만들었는데, 네,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여기, 이 홍동우 대표님이 괜찮아 마을을 만들면서 사실은 목포 원도심 네. 그러니까 원도심이 다 죽어가던 원도심을 다시 살려내셨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지금은 목포를 가보시면 목포역에 내리면 사실 그 주변이 다 네, 원도심지인데 네, 거기가 다시 다 살아나가지고 되게 어, 상권이 좀 다시 활성화돼. 활발하게 네,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괜찮아 마을 저도 이렇게 기사 같은 데서도 보고 막 했었는데, 뭐, 여기 모인 젊은이들이 무슨 숙소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이 괜찮아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뭐 숙소라든지, 전반적인 막 도시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선은 대표님이 혼자 다 하지는 못하고 네. 이 홍동호 대표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해가지고 네, 되게 같이 아, 협업을 엄청 하다 보니까 그냥 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어, 주변에 그 같이 협업해 주시는 파트너분들을 다 섭외를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로컬 스테이 해가지고 뭐 직접 운영을 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네. 이제 다 지역 거기에 사람들. 지역에 계시는 이제 그런 깔끔한 숙소들을 다 어,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어, 묶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그 원도심 투어를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한 뭐
뭐 처음에는 100가지 정도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진짠지 모르겠고 응, 응, 응.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한 열 몇 개, 20개 정도 응,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 투어들이 응, 이제 직접 하시는 투어도 있지만 주변에 파트너분들을 다 소개하는 투어 음,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뭐 100년 된 떡가게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것도 응, 있고 어, 네. 그리고 거기가 근현대 문화 지역이다 응, 보니까, 네, 네. 네, 근대 문화, 뭐 역사지구 네, 이런 것들이 좀 네, 모여 네, 있다 네, 보니까 원도심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다 원도심에 모여 응, 있어서 응, 그런 투어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응, 생각을 하고 있고, 응, 특히 관광 스타트업은 사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충분히 저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뭐 관광과가 있는 학교들 네, 보면은 요즘은 기술이랑 접목시킨 융합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컨텐츠랑 테크 기술을 융합해서 배우는 학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와 뭐 응, 관광 스타트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AI를 또 활용하는 관광 응,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고 응, 하니까 저는 이런 사실 테크나 AI나 모바일이나 디지털이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응, 세대에서 관광 컨텐츠를 더 같이 접목시켜서 응,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자꾸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 저희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키워주는 육성 센터나 응, 기관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응, 원장님이 뭐더 잘 아시겠지만 응, 지역의 학교들이 사실 네, 요즘은 네, 네, 대학교도 좀 붕괴 위기에 다들 네, 있고 맞아요. 네, 네, 되게 그 지역 대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응, 응, 저는 사실 지역 대학교에서 오히려 응, 이런 센터들을 좀 만들어서 응, 그 테크와 컨텐츠를 결합시킨 이런 응, 융합 뭐 학과나 이런 응, 센터나 응, 그런 이제 교육 센터를 좀 만들어서 응,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역에 응, 맞게끔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관광 스타트업이나 관광 벤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융합 인재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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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맞네요. 사실 이제 네, 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도 관심이 네, 많으실 것 같지만 여러 네, 이제 이쪽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맞아요. 제가 정말 절실히 지금 저희는 어, 지역에 이런 인재가 좀 필요하다,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음.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너무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말씀 주셨던 지역의 이런 센터들이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하고 하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대학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혹시 스타트업 협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 지역 그 관광센터에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스타트업 협회에서 뭐 음, 어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물론 협회에서는 사실 이제 강사 정도 줄 수 있나?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지원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교육 정말 교육을 전공을 하는 교육부의 어떤 네, 대학교의 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될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뭐 지역 음, 지자체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뭐 사업비라는 게 음, 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관광이나 어떤 특정 어떤 이제 어촌 쪽 뭐 음, 아니면 뭐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네네, 데서 네, 그런 그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한 뭐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어, 일단 교육 지원금은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생각을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육 센터 안에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응, 만들어서 맞아요. 가르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있는 저는 이제 실제 산업에서 응, 현장에서 뛰어본 운영을 사람. 하고 계시는 네, 이런 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 뭐 이렇게 음. 해서 같이 저는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만약에 각 지역 센터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쵸? 말씀하신 예, 어떤 예, 식으로 예.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관광 스타트업 협회에서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저희 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갖고 계실 있고, 테니까. 네. 네, 그러면 아니면 지역에 직접 이제 그 관광 스타트업 협회에서 교육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네. 분들이 직접 내려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실제 커리큘럼 자체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음, 뭐 음,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협회도 협회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지역의 그런 네. 그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 센터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무장님 보시기에 우리 각 지역별로 컨텐츠는 다 충분히 발굴함이 있을 거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저는 충분히 사실, 있다. 음. 네, 이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실 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어, 거지, 음, 컨텐츠가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네, 어, 그리고 뭐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그 지역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나 건물이나 자연 풍경이나 아니면은 문화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지역마다. 음,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그런 소비할 수 있게끔 자꾸 사업화, 비즈니스화 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음, 저희는 그냥, 있으니까 소비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보니까 이게 꼭 스타트업 관광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냥 관광을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관광에서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가능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뭐 네, 맞아요. 기술적인 것까지 더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네. 네,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현재의 인구 소멸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형 그럼요. 인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네. 지역에 있었던 인재가 그런 일을 해주던지 아니면 서울에서 있지만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청년분들이, 20, 네, 30대 분들이,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수도권에 막 몰려 살면서 되게 음, 불행한 삶을 다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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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지역에 내려가서 내가 먹고 살고 정착만 할 수 있으면 더 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학교, 이제, 저희 학부는 다 춘천에 있어서, 춘천에 있는 더픽트라는 회사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하고 한 업체인데, 그 업체의 직원들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춘천으로 내려간 직원들이 많은데, 만족도가 훨씬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요새는 교통이 워낙 좋아져서, 막 춘천만 음. 해도 사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막 서울에서 아둥바둥 애도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춘천에 가면 우선 젊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해서 안전하고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 하시던데, 네, 앞으로 아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인구 음, 소멸, 뭐, 지역 소멸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음, 저는 그런 청년분들이 와서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데 뭐가 네, 필요한지, 네.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한 가지 제가 그 라이즈라고 해서 기존에 각 지역의 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던 게 이게 바뀌거든요. 당장 네, 내년부터 바뀌는 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걸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이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다이렉트로 대학들을 평가해서 줬다라고 하면 이게 다 전부 다 지자체로 내려가요. 전부 다 지자체로 내려가서 음,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소통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지금 음, 과정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교육부 시각으로 봤을 때 관광은 되게 작은 걸 수 있는데 지역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이 되게 살 길이라고 외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라이즈로 이제 교육 사업의 예산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관광이 훨씬 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실 축제 하나로도 한 네, 지역이 맞아요.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네, 제대로만 하면. 네. 네. 화천, 그래서 산천어 축제가 있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뭐 네. 찬천어 축제뿐만 아니라 김제 지평선 지평선, 예, 예, 축제라든지 예. 사실 이제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냥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뭔가 계속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그 지역이 상징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사례 보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발굴하고 컨텐츠를 음, 만들어내고 소비할 수 있는 것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음.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광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많이 가졌고, 로컬 영역에서 관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교육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